여러분이 알던 한류는 시작에 불과했다고요. 화려한 무대 위 아이돌도 감성적인 드라마 장면도 아닌 가장 평범한 한국인의 일상 속 그것들이 지금 세계 시장을 뒤흔들고 있어요. 덴마크에서는 왜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 우리 것을 돌려달라 외치고 있으며 영국 런던에서는 왜 새벽부터 100m 넘는 줄이 형성되었을까요? 어째서 일본이 수십 년간 장악해온 시장이 불과 몇 년 만에 완전히 한국 시장으로 뒤바뀌었을까요? 지금부터 지금 현재 세계 시장에 벌어지고 있는 현장의 생생함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이 정말 대단하던데 요즘 한국 열풍이 이 정도까지 온 거야? 런던 데일리 텔레그래프 편집 사무실 스포츠 담당 기자 토니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나는 고개를 들었어요. 저는 레이첼 윌슨입니다. 이 신문사에서 15년째 일하고 있는 한국 특파원이죠. 런던과 서울을 오가며 한국의 모든 것을 취재해온 영국 내 최고의 한국 전문가라 자부하고 있어요. 그래, 한국은 정말 놀라운 나라지. 전문가다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답니다. BTS가 빌보드를 석권하고 기생충이 아카데미상을 휩쓸고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를 열광시켰으니까. K컬처의 영향력은 이제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토니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그런 거 말고. 삼성이나 현대차 같은 대기업들. 갤럭시가 아이폰을 위협하고 현대차가 유럽 시장에서 선전하는 건 이미 오래된 이야기잖아요. 그것도 아니야. 토니가 웃으며 말했죠. 그럼 K뷰티? 한국 화장품이 프랑스 브랜드들을 위협하고 있다는 건 확실히 새로운 트렌드긴 하네요. 토니는 계속 고개를 저었답니다. 듣자 하니 K푸드가 요즘 대세라던데? 김치나 비빔밥 같은 한국 음식들. 그것도 인기가 많아지고 있죠. 런던에만 해도 한식당이 3년 전보다 5배는 늘었으니까요. 토니는 자신의 태블릿을 들어 보여주었어요. 이건 어때? 화면에는 빨간색 포장의 라면과 평범해 보이는 전기밥솥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잠시 말을 잊었네요. 라면과 밥솥? 요즘 틱톡에서 파이어 누덜 챌린지가 미쳤다고 하던데. 우리 아들이 보여줬어. 그리고 이 밥솥도 미국에서 난리라고? 저는 어리둥절했어요. 아니, 라면은 일본 제품 아닌가요? 그리고 밥솥이 뭐가 특별하다고. 너 한국 전문가 아니었어? 토니가 장난스럽게 물었죠. 그 말이 내 자존심을 건드렸어요. 즉시 내 컴퓨터로 검색을 시작했답니다. 한국 라면 수출량, 특히 불닭볶음면에 대한 데이터를 찾았지요. 그리고 나온 숫자에 충격을 받았네요. 삼양 불닭볶음면은 2023년 한 해 동안 1억 3천만 달러 약 1조 7천억 원 이상의 수출액을 기록했더라고요. 매출의 60%가 해외에서 발생했대요. 미국, 중국, 동남아시아를 넘어 유럽, 심지어 우리 영국에서도 불닭볶음면을 찾는 소비자들로 현지 마트가 북적이고 있었답니다. 이게 말이 돼? 중얼거렸어요. 뭐가 그렇게 놀라워? 토니가 물었지요. 내가 7년 동안 한국을 오가며 취재했는데 정작 이런 현상은 놓치고 있었네요. 계속해서 자료를 찾기 시작했어요. 유튜브에는 금발의 서구인들이 불닭볶음면을 먹고 얼굴이 빨개져서 울면서도 웃는 영상들이 수백만 뷰를 기록하고 있었죠. 파이어 누덜 챌린지라는 해시태그가 달린 영상들은 누적 조회수가 수억에 달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덴마크에서 벌어진 사건이었어요. 덴마크 정부가 2024년 초 불닭볶음면이 지나치게 맵다는 이유로 식품 안전 경고를 내리고 리콜 조치를 했대요. 그러자 현지 소비자들이 항의 시위를 벌였답니다. 우리 불닭 돌려줘. 현지 뉴스 영상에는 덴마크인들이 마트 앞에서 피켓을 들고 시위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결국 마트 측이 판매를 재개했는데 재입고 3시간 만에 전량 매진되었다고 하네요. 믿을 수 없네. 15년간 기자 생활을 하면서 7년 동안 한국 특파원으로 일하면서 어떻게 이런 엄청난 현상을 놓칠 수 있었을까요? 한국의 정치, 경제, 엔터테인먼트는 모두 취재했지만 정작 일상 속 제품들을 간과했던 거죠. 전기밥솥도 마찬가지였어요. 추가 자료를 찾아보니 쿠쿠와 리큐 같은 한국 브랜드들이 해외 시장, 특히 동남아시아에서 엄청난 성공을 거두고 있었더라고요. 쿠쿠는 베트남 시장에서 점유율 40% 이상을 차지하며 일본 브랜드들을 완전히 압도하고 있었죠.
북미에서도 한국 밥솥 판매량이 전년 대비 30% 증가했답니다. 미국 MBC 모닝쇼에서는 한국 전기밥솥으로 초콜릿 케이크를 만드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었네요. 이건 밥솥이 아니라 가정용 만능 조리기예요. 진행자가 흥분해서 말했죠. 밥뿐 아니라 빵, 케이크, 스튜, 심지어 요거트까지 만들 수 있다니 믿기지 않아요. 베트남 현지 방송에서는 주부들이 한국 밥솥을 마법 같다고 찬사를 보내고 있었어요. 베트남 쌀도 이 밥솥에 넣으면 완전히 달라져요. 쫀득하고 고소해서 가족들이 식당에 가자는 말을 안 해요. 집에서 먹는 게 더 맛있대요. 한국 전기밥솥은 단순한 취사도구가 아니었네요. 찜, 튀김, 베이킹 기능까지 갖춘 다기능 요리기구였죠. 일본의 전통적인 밥솥과는 완전히 다른 제품이었습니다. 토니 고마워요. 고개를 들어 말했어요. 뭐가?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계속 이런 현상을 놓치고 있었을 거야. 토니가 어깨를 으쓱했답니다. 한국 전문가인 내가 모르는 한국 트렌드를 내가 알려줬다니 영광이네. 바로 편집장에게 가서 새로운 기획을 제안했어요. 월터 한국에 대한 특별 시리즈 어떨까요? 이번엔 K-팝이나 K-드라마가 아니라 일상 제품들이 어떻게 세계를 정복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편집장의 표정이 의아했네요. 일상 제품? 뭐 삼성 같은 거? 아니요, 훨씬 더 흥미로운 것들이에요. 불닭볶음면과 전기밥솥에 대한 이야기죠. 월터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웃었답니다. 라면과 밥솥이 어떻게 흥미로운 기사가 될 수 있지?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볼게요. 런던 소호부터 시작해서 베트남 호치민 그리고 덴마크 코펜하겐까지 한국 제품이 어떻게 세계인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고 있는지 추적할 거예요. 집으로 가는 지하철에서 주변을 둘러보았답니다. 놀랍게도 2명의 젊은이가 빨간 봉지에 한국 라면을 들고 있는 게 보였어요. 그들의 얼굴을 자세히 보니 둘 다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지만 웃고 있었네요.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내가 취재해온 화려한 K-팝 공연장과 영화제 레드카펫 너머에 또 다른 한국의 힘이 있었던 거죠. 그것은 바로 평범한 한국인의 일상 속에 있는 제품들이었어요. BTS와 기생충이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면 불닭볶음면과 전기밥솥은 그들의 일상을 파고들고 있었네요. 이것은 단순한 제품의 성공이 아니라 한국식 생활 방식의 세계 진출이었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취재가 시작돼요. 이 현상을 가장 먼저 가장 깊이 파헤칠 기자는 바로 나죠. 한국 전문가로서의 자존심을 걸고 이 놀라운 이야기를 전 세계에 전할 거예요. 그리고 물론 나 자신도 그 불닭볶음면이란 것을 한번 먹어봐야겠네요. 세계인들을 울고 웃게 만드는 이 매운맛의 비밀이 과연 무엇일지 직접 체험해볼 시간이에요. 며칠이 지났어요. 저는 눈앞에 보이는 장면을 믿을 수 없었어요. 이게 정말 라면 때문에 생긴 줄이라고요? 런던 소호의 한인마트 앞 이른 아침부터 50m가 넘는 줄이 형성되어 있었어요. 전날 인스타그램에 불닭볶음면 한정 있고라는 소식이 올라온 덕분이죠. 어떤 맛인데요? 제가 줄 서 있는 대학생에게 물었어요. 말로 설명할 수 없어요. 고통스러운데 중독성 있죠. 한 입 먹으면 멈출 수 없어요. 이런 광경은 런던에서 아주 낯선 모습이었어요. 영국인들이 매운 음식에 줄을 서다니. 영국은 매운 음식을 먹지 않아요. 전통적으로 지금까지도. 저는 노트북을 꺼내 급히 메모를 했답니다. 내 기사의 오프닝으로 완벽한 장면이었으니까요. 상상도 못할 광경을 목격하고 라면을 몇 봉지 사서 집에 돌아와 자료 조사를 시작했어요. 일본은 오랫동안 세계 라면 시장의 절대 강자였죠. 라면이라는 단어 자체가 일본식 발음으로 전 세계에 퍼졌고 니신, 산요, 마루짱 같은 브랜드들이 일본 라면이 세계 최고 라면이라는 등식을 만들어냈어요. 하지만 자료를 찾아볼수록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어요. 글로벌 라면 시장 조사기관 라멘 리서치의 2023년 보고서에 따르면 삼양 불닭볶음면이 단일 제품으로는 일본의 모든 라면을 제치고 해외 판매 1위를 차지했답니다. 수출액만 1억 3천만 달러, 전년 대비 35% 증가한 수치였죠. 말도 안 돼. 저는 중얼거렸어요. 한국 특파원으로서 이런 중요한 트렌드를 놓쳤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더 충격적인 자료가 있었답니다. 전화 인터뷰를 통해 만난 일본 식품업계 관계자 타나카 씨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맛으로 승부했는데 한국은 도전으로 승부했죠. 우린 이런 접근법을 생각도 못했어요. 정확한 지적이었어요. 불닭볶음면은 단순한 식품이 아니라 하나의 경험이었죠. 유튜브 검색 결과를 보니 수천 개의 불닭 챌린지 영상이 있었어요. 유튜버들이 앞다투어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게 바이럴로 퍼져나갔더군요. 삼양식품 마케팅 담당자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한국인들도 너무 매워서 다 못 먹는 제품을 해외에서 팔 수 있을까 의심했지만 외국인들의 매운맛 도전 심리를 정확히 공략했더니 대성공이었다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던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고 있었어요. 세계 식품 시장에 정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었던 거예요. 베트남 호치민의 상황은 더욱 놀라웠어요. 현지 기자의 보도 영상을 보니 길거리 음식점에서 가장 눈에 띄는 메뉴가 있었더군요. 베트남 언어로 한국 불닭 매울라면. 베트남식으로 변형된 불닭볶음면에 현지 허브와 고수가 더해진 메뉴였어요. 가격은 일반 쌀국수보다 30% 높았지만 찾는 손님들이 끊이지 않았답니다. 현지 식품 전문 블로거의 글을 번역해보니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젊은이들은 도전을 좋아해요. 우리나라도 매운 음식이 많지만 한국 불닭은 다른 차원이라고들 하죠. 이걸 다 먹으면 사진을 찍어 SNS에 올려요. 일종의 자랑거리가 된 거예요. 의미심장한 문장이 눈에 띄었답니다. 일본 라면은 그냥 배고플 때 먹는 음식이지만 한국 불닭은 친구들과 모여 즐기는 이벤트예요. 이 문장을 읽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뭔가가 딸깍하고 맞아떨어졌어요. 이건 단순한 식품 트렌드가 아니었어요. 문화적 현상이었던 거죠. 미국 상황은 어땠을까요? CNN의 푸드 트렌드 리포트와 월마트의 분기 보고서를 살펴봤어요. 놀랍게도 월마트에는 한국 매운맛 라면이라는 별도 섹션이 생겼더군요. 그곳에는 불닭볶음면의 다양한 변형 제품들이 진열되어 있었죠. 입의 매운맛, 까르보나라 맛, 치즈맛 등 시리즈가 완전히 하나의 카테고리를 형성하고 있었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월마트 내부 자료에 따르면 이 섹션이 기존 일본 라면 코너보다 2배나 큰 공간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점이었어요. 월마트 트렌드 분석 보고서에는 불닭볶음면은 입고되자마자 품절되는 제품 중 하나라며 일본 라면은 안정적인 판매량을 보이지만 한국 불닭은 매달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다고 적혀 있었답니다. 저는 이 자료들을 보며 눈을 비볐어요. 7년간 한국 특파원으로 일하면서 이런 엄청난 현상을 어떻게 놓칠 수 있었을까요? K-팝과 K-드라마만 쫓다가 정작 세계인의 일상을 바꾸고 있는 한국 제품을 간과한 거였어요. 덴마크 코펜하겐의 라면 리콜 사태는 이 현상의 정점을 보여주었네요. AP통신과 현지 미디어 보도에 따르면 덴마크 식품안전청은 2024년 1월 불닭볶음면이 일반적인 식품의 매운맛 수준을 크게 초과해 안전성에 우려가 있다며 리콜 조치를 내렸대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반발이 일어났죠. 현지 뉴스 영상을 보니 소비자들이 SNS에서 해시태그 SAVBULDAK 해시태그를 달며 항의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대형마트 앞에서 시위까지 벌어졌어요. 우리는 성인이고 무엇을 먹을지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 한 시위자가 외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답니다. 결국 덴마크 식품안전청은 성인용 매운 식품이라는 경고 문구를 붙이는 조건으로 판매 재개를 허용했고 재입고된 불닭볶음면은 3시간 만에 전량 매진되었다고 해요. 덴마크 식품안전청과의 화상 인터뷰에서 한 관계자는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우리는 안전을 위해 결정했는데 소비자들은 오히려 위험을 즐기는 것 같아요. 일본 라면에 대해서는 이런 열정을 본 적이 없습니다. 런던으로 돌아와 저는 직접 영국의 대형 슈퍼마켓 체인 테스코에서 열린 이번 주 최고의 한국 음식에 참석했어요. 놀랍게도 그곳에서는 불닭볶음면 먹기 대회가 열리고 있었죠. 참가자들은 5분 안에 얼마나 많은 양의 불닭볶음면을 먹을 수 있는지 겨루고 있었어요. 우승자 스티븐 23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입안이 불타는 것 같았지만 묘한 중독성이 있었다며 일본 라면은 편안하고 익숙한 맛이지만 한국 불닭은 모험 같은 경험이라고 말했답니다. 행사를 주관한 마케팅 담당자는 흥미로운 데이터를 공유했어요. 테스코 전체 매장에서 일본 라면 판매량은 지난 3년간 5% 증가에 그쳤지만 한국 라면, 특히 불닭 시리즈는 무려 185% 증가했어요.
그 자리에서 저도 용기를 내어 불닭볶음면 한 그릇을 시도해봤어요. 첫 입을 먹는 순간 입안에 화산이 폭발한 느낌이었죠. 숨을 헐떡이며 물을 들이켰지만 이상하게도 또 한 입, 또 한 입 먹게 되더군요. 믿을 수 없네. 땀을 흘리며 중얼거렸어요. 이런 극한의 매운맛이 어떻게 세계적 트렌드가 될 수 있지? 취재를 통해 알게 된 사실들을 정리하면서 저는 이 현상의 본질을 깨달았어요. 불닭볶음면은 단순한 식품이 아니라 문화적 경험이 되었다는 점이었죠. 일본 라면이 편안한 한 끼를 제공했다면 한국 불닭은 도전과 공유의 경험을 제공했어요. 대학생이 말한 고통스러운데 중독성 있다는 표현이 이제 직접 체험해보니 정확히 이해가 되었어요. 이건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고 그 경험을 다른 이들과 나누는 새로운 문화였어요. 무엇보다 놀라운 점은 이 제품이 한국의 전통 음식도 아니고 특별한 비법이 있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이었죠. 그저 엄청 매운 라면이라는 단순한 아이디어가 세계 식품 시장의 판도를 바꾸어 놓았어요. 이런 문화적 현상을 놓친 내가 부끄럽네요. 저는 노트북에 적었어요. 불닭볶음면의 성공이 한국 밥솥의 글로벌 성공과도 어떤 연관성이 있을지 궁금해졌답니다. 다음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 전에 잠시 물을 좀 더 마셔야겠네요. 아직도 입안이 불타는 것 같으니까요. 지금부터는 놀라지 마세요. 이건 진짜 놀랍습니다. 일본 밥솥이 최고라는 건 상식이었는데 런던 한 가전제품 전문점에서 한국 전기밥솥 코너를 발견했을 때 저는 다시 한번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영국 같은 빵의 나라에서 밥솥이라니. 그것도 한국 밥솥이라니. 이 제품들은 얼마나 잘 팔리나요? 매장 담당자에게 물었죠. 3개월 전만 해도 이 코너가 없었어요. 그런데 온라인 주문이 폭증해서 매장에 정식으로 들여놓기 시작했죠. 주로 아시아 분들이 사실 줄 알았는데 영국인 구매자가 더 많아요. 특히 K쿠커라고 불리는 쿠크 브랜드가 인기죠. K쿠커라니 재미있는 애칭이네요. 쿠쿠전자의 로고가 선명한 전기밥솥을 살펴보았어요. 가격이 저렴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진열된 10대 중 7대가 이미 판매되었다는 붉은 스티커가 붙어 있었답니다. 왜 인기 있는지 아세요? 의아해하며 물었어요. 매장 직원은 태블릿을 꺼내 유튜브 영상을 보여주었어요. 영국의 한 유명 요리 유튜버가 한국 전기밥솥으로 치즈케이크를 만드는 영상이었죠. 이건 밥솥이 아니라 만능 요리 기계예요. 불닭볶음면의 성공 비결을 찾아낸 후 저는 한국 전기밥솥의 글로벌 성공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어요. 표면적으로는 관련이 없어 보이는 두 제품이 어떻게 비슷한 시기에 세계적 인기를 얻게 되었는지 궁금했거든요. 우선 지난 10년간의 세계 밥솥 시장 데이터를 찾아봤어요. 놀랍게도 한때 일본 브랜드들이 장악했던 시장에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답니다. 2015년까지만 해도 일본의 조지루시, 타이거, 파나소닉이 글로벌 전기밥솥 시장의 약 65%를 차지했어요. 그런데 2023년 한국의 쿠쿠와 리퀴 같은 브랜드들이 급부상하면서 시장 점유율이 뒤바뀌었죠. 특히 쿠쿠는 글로벌 시장 점유율 32%를 기록하며 단일 브랜드로는 1위에 올랐더군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쿠쿠전자 해외 마케팅 담당자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 같은 질문을 던졌어요. 일본 밥솥과 한국 밥솥의 가장 큰 차이는 목적이에요. 일본 밥솥은 완벽한 밥을 짓는 것에 집중했지만 우리는 다양한 요리가 가능한 제품을 만들었죠. 현대인들은 부엌 공간이 제한적이고 여러 기능을 하는 제품을 선호하니까요. 그의 말대로 한국 전기밥솥은 단순히 밥을 짓는 기능을 넘어 찜, 요거트 발효, 베이킹, 심지어 치킨을 튀기는 기능까지 갖추고 있었어요. 한마디로 올인원 조리기구였던 거죠. 베트남에서의 성공 스토리는 더욱 놀라웠어요. 현지 시장 조사기관의 보고서에 따르면 쿠쿠는 베트남 전기밥솥 시장에서 점유율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답니다. 2010년대 초반만 해도 일본 제품들이 장악했던 시장이 완전히 뒤바뀐 거예요. 쿠쿠가 한국 회사라는 걸 모르는 베트남 사람들도 많아요. 그만큼 현지화에 성공했죠. 베트남 호치민의 한 가전제품 전문 기자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흥미로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베트남 사람들은 쌀의 품질에 매우 민감해요. 그런데 한국 밥솥은 베트남 쌀로도 윤기가 흐르고 찰진 밥을 만들어내죠. 일본 밥솥으로는 이런 결과를 얻기 힘들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브랜드 인지도였어요. 베트남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10에서 30대 여성 중 98%가 쿠쿠라는 브랜드를 알고 있었다고 해요. 이는 코카콜라와 비슷한 수준이었죠. 베트남의 한 TV 프로그램 클립을 보니 신혼부부들에게 꼭 필요한 가전제품 1위로 쿠쿠밥솥이 꼽혔더군요. 결혼 선물로도 인기였다고 해요. 한국 드라마에서 본 그 밥솥 갖고 싶어요. 윤기가 흐르는 밥을 먹는 장면이 너무 인상적이었거든요. 드라마를 통한 간접 마케팅 효과도 놀라웠어요. 미국 시장에서의 성공은 또 다른 양상을 보였어요. 아마존과 월마트의 판매 데이터를 분석해보니 한국 전기밥솥의 미국 판매량이 2023년 한 해 동안 전년 대비 38% 증가했더군요. 미국 주요 요리 웹사이트와 유튜브 채널에서는 전기밥솥 레시피가 큰 인기를 끌고 있었어요. 놀랍게도 밥 짓는 방법보다 밥솥으로 치즈케이크 만들기, 밥솥 브라우니, 밥솥 치킨 같은 콘텐츠가 더 많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었죠. 인스턴트 팟이 유행이었다면 이제는 한국식 전기밥솥이 새로운 트렌드예요. 미국의 주요 라이프스타일 매거진 기사에서 이런 문장을 발견했어요. 이 모든 자료를 정리하면서 저는 한국 전기밥솥과 일본 전기밥솥의 차이점을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었어요. 두 제품의 철학 차이가 이런 시장 변화를 만들어냈다고 생각했거든요. 일본 가전제품 전문가와의 인터뷰에서 흥미로운 관점을 들을 수 있었어요. 일본 밥솥은 전통과 정확성의 가치를 둡니다. 우리는 밥을 완벽하게 짓는 것 그 하나만 추구했죠. 다양한 기능은 오히려 본질을 해친다고 생각했어요. 반면 한국 전기밥솥은 실용성과 다기능성을 강조했어요. 쿠쿠전자의 한 엔지니어는 이렇게 설명했죠. 우리는 처음부터 밥솥보다 더 많은 것을 만들려고 했어요. 한국인들의 바쁜 생활 패턴을 고려했죠. 한 제품으로 여러 요리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편리할까요? 이 철학 차이가 결정적이었어요. 일본은 완벽한 밥이라는 전통적 가치에 집중했지만 한국은 편리한 다기능성이라는 현대적 가치를 선택했던 거였죠. 런던으로 돌아와 저는 직접 한국 전기밥솥을 사용해보기로 했어요. 매장에서 추천받은 쿠쿠밥솥을 구입했죠. 어떻게 사용하는지 아세요? 매장 직원이 물었어요. 밥 짓는 법만 알면 되지 않나요? 그는 웃으며 태블릿을 건네주었어요. 쿠쿠 공식 유튜브 채널에는 다양한 요리법이 올라와 있었죠. 케이크, 치킨, 수프, 요거트, 빵까지. 정말 다양했어요. 집에 돌아와 첫 시도로 밥을 지어봤어요. 영국에서 구한 일반 쌀이었지만 정말 윤기가 흐르고 찰진 밥이 완성됐답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 다음 날이었어요. 케이크를 만들어 봤는데 오븐 없이도 완벽한 치즈케이크가 완성되었죠. 이건 정말 마법 같은 제품이네요. 세 번째 날에는 친구들을 초대해 밥솥 파티를 열었어요. 밥솥 하나로 에그 푸딩, 찐 야채, 그리고 디저트까지 모두 만들어냈죠. 친구들은 처음에 의아해하다가 음식을 맛본 후에는 모두 같은 질문을 했어요. 이 밥솥 어디서 살 수 있어? 취재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한국 전기밥솥의 성공이 단순한 기술적 우위가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이해에서 비롯되었다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일본 밥솥이 전통적 가치를 고수했다면 한국 밥솥은 현대인의 필요를 정확히 파악했죠. 공간은 제한적이고 시간은 부족하고 다양한 경험을 원하는 현대인들에게 한국 밥솥은 완벽한 해결책이었던 거예요. 불닭볶음면과 마찬가지로 한국 전기밥솥의 성공도 제품 그 자체를 넘어 경험을 판매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었어요. 불닭이 도전이라는 경험을 제공했다면 전기밥솥은 다양성이라는 경험을 제공했죠. 이제 저는 두 가지 한국 제품의 글로벌 성공 비결을 이해했답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런 현상이 단순한 제품의 성공을 넘어 왜 K-라이프 스타일의 확산으로 볼 수 있는지 정리해 보려고 해요. 그 전에 잠시 밥솥으로 만든 케이크 한 조각을 더 먹어볼게요. 정말 믿기지 않게 맛있거든요. 한국은 이제 일상의 혁명으로 세계를 사로잡고 있다. 이것이 내 취재의 결론이에요. 7년간 한국 특파원으로 K-팝 스타들의 세계 정복과 K-드라마의 글로벌 히트를 취재했지만 정작 가장 강력한 한국의 힘은 평범한 일상 속 제품들에 있었네요. 런던에서 베트남까지, 코펜하겐에서 뉴욕까지 모든 현장에서 같은 모습을 목격했어요. 사람들은 한국의 일상을 사고 있었죠.
한국인처럼 먹고 한국인처럼 요리하고 한국인처럼 생활하기를 원했어요. 이건 단순한 제품 구매가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의 수입이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취재를 통해 발견한 세 가지 핵심 요소가 있었어요. 첫째, 경험의 판매. 불닭볶음면은 단순한 라면이 아니라 도전과 공유의 경험이었죠. 전기밥솥은 단순한 취사도구가 아니라 다양한 요리를 창조하는 경험이었고요. 한국 기업들은 제품이 아닌 경험을 팔았어요. 둘째, 현대인의 필요 정확히 파악. 한국 기업들은 공간 제약, 시간 부족, 새로운 경험에 대한 갈망 등 현대인의 필요를 정확히 이해했어요. 일본이 전통에 집착할 때 한국은 현재를 바라봤죠. 셋째, 소셜미디어와의 완벽한 결합. 불닭 챌린지, 밥솥 레시피는 모두 공유하기 완벽한 콘텐츠였어요. 한국 제품들은 마치 SNS 시대를 위해 태어난 것처럼 보였죠. 세계 시장 점유율을 보면 더 놀라워요. 2023년 한국 라면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23%로 일본 28%에 이어 2위였지만 성장률은 3배 높았어요. 전문가들은 23년 내 한국이 1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죠. 전기밥솥 시장에서는 쿠쿠와 리퀴비 이끄는 한국 브랜드들이 글로벌 시장 점유율 38%를 차지하며 이미 일본 31%를 제쳤어요. 특히 아시아와 북미에서 압도적이었죠. 더 놀라운 건 영향력의 확산이에요. 한국식 라면 요리법, 한국식 전기밥솥 레시피가 전 세계 부엌을 변화시키고 있었죠. 한국은 음식과 제품을 넘어 생활 방식까지 수출하고 있다. 유명 경제지의 이 분석이 정확했어요. 런던으로 돌아와 편집장에게 기사를 제출하자 그의 반응은 처음과 달랐답니다. 밥솥 얼마? 믿기지 않는 일이 일어났어요. 한국 문화에 전혀 관심이 없던 편집장이 한국 전기밥솥을 구입하겠다고 했죠. 당신도 결국 K라이프 스타일의 팬이 되는군요. 제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는 손사래를 쳤지만 아마존 장바구니에는 이미 쿠쿠밥솥이 담겨 있었답니다. 취재를 마치며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한국의 진정한 힘은 화려한 K-팝 무대나 감동적인 K-드라마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죠. 그것은 평범한 한국인의 일상 속에 있었어요. 불닭볶음면이 일본 라면을 제치고 쿠쿠밥솥이 일본 밥솥을 누르는 현상은 단순한 제품 경쟁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라이프 스타일의 경쟁이었고 한국이 승리하고 있었죠. 한때 일본이 소니와 도요타로 세계를 휩쓸었다면 이제 한국은 삼성과 현대차를 넘어 불닭볶음면과 전기밥솥으로 세계인의 일상을 정복하고 있었어요. 이제 한국을 K-팝이 아니라 K-라이프 스타일로 기억해야 한다. 이것이 내 취재의 최종 결론이었답니다. 불닭볶음면 한 봉지와 쿠쿠밥솥에 담긴 케이크를 들고 나는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한국이 세상을 바꾸고 있다. 그것도 가장 평범하고 일상적인 방식으로. 여기까지예요. 감사합니다.